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주에 제가 이것이 특수경매다를 5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혹시 시간이 안 돼서 듣지 못하셨던 분들은 동영상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게끔 제가 편집을 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렇게 동영상으로 한번 신청해서 해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교재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그 밴드에 초청을 해드리시면은 먼저 주에 제가 특강했던 그 내용을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달에는 제가 토지개발 완이다도 같이 5시간 동안 강의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밴드에 강의한 것을 올려놓고 동영상으로 같이 신청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토지개발 입문을 위한 특강, 이것이 맹제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특강을 하는데 26년 1월 17일 날 토요일 날 하고 오후 1시서부터 6시까지 5시간 강의를 하게끔 됩니다. 장소는 선릉역 4번 출구 역삼방향 직진 100m 선릉 도모임센터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 먼저 번과 같이 수강료는 교재 포함해서 5만 원입니다. 내용은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했더니 어떻게 뭐 도로를 만드는가 이렇게 의문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 그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는 한 10몇 년 전서부터 강의를 한 것이 이제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정리해서 추려보고 소송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 내가 건축법상 맹제 도로 만든다는 얘기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보면 제일 먼저 건축법상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데, 건축법에 보게끔 되면은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읍면 이하인데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적용하지 않고 이럴 때는 적용하는 것이 실전 사례에서만 구분이 되는 걸, 그런 걸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을 완화해서 적용을 해서 건축 허가를 내준다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화해서 적용하느냐, 이것도 실전 사례만 갖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도 되어 있지만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출입이 지장이 없으면 내주는 것이 아니라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주의 사용승낙만 받게끔 되면 지목과 주인과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가 되니까 그 사용승낙 받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예전에 사용승낙을 받았던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경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땅인데도 건축법에서 도로 대장에 고시돼 있는 경우, 그 어떻게 된 거, 고시된 것을 어떻게 찾고 고시됐을 때는 어떤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지, 그러한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에 8번째는 뭐냐면 현황 도로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든다고 얘기인데,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른 사람 땅을 사용승낙을 받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다리를 놔도 되고 국유지를 불화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불화를 받아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는 방법, 다리를 녹강이나 이런 걸 만들어 덮어갖고 도로를 만드는 방법, 다른 사람의 사용 승인을 받아서 만드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이번 1월 17일 날 특강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나 자료를 제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자로 미리 예약을 하셔야지 제가 준비를 하게끔 됩니다. 010-4444-2069로 문자로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은 제가
자리와 교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에 2번씩 추천 물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 물건 강의를 하고 추천을 해서 누군지 낙찰을 받아서 끝이 나게끔 되면 그 권리 분석을 한 것을 제가 밴드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또는 토지 개발이나 특수경매에 대한 정규 과정도 매일같이 전부 다는 올리지 못하지만 한 20-30분씩 편집을 한 것을 매일같이 하루에 하나씩 올리니까 밴드에 가서 이종실의 공개 강의라는 그 밴드에 여러분 무료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입을 하시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수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걸 올려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다 확인을 해서 보고 수락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밴드에 들어오시게끔 되면 매일같이 하루에 하나씩 특수경매와 토지 개발에 대한 실전 사례 강의를 하나씩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그 블로그 제목은 부동산 투자 마술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소송을 해서 소송했던 자료와 판결받았던 그 자료가 다 있는데 소송했던 자료나 판결받은 자료를 동영상으로는 도대체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블로그에 만들어서 자료에 보면 보도 자료가 있고 여기 판결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보게끔 되면 판결 소송했던 내용이나 판결 받았던 자료를 전부 다 다운받아서 내가 혼자서 소송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판결이 났구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보시려고 하면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오시게끔 되면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국가에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발표를 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나 국토교통부나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것을 제가 보도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여기 블로그에 보도 자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여러분이 보시려면 블로그에서 보시면 되고 토지 개발이나 특수경매 내용을 강의를 들으시려면 공개 강의 밴드에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물건입니다. 교재 3쪽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의 2024-9814에 강제경매고 청구 금액은 6,900만 원입니다. 화성시 장안면에 대지며 대지가 약 100평 되는 곳 건물은 매각처인데 무허가 건물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입자도 없고 전유자도 없으니까 전입해 놓은 사람도 없고 점유자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는 화성은 그래도 지금 인구가 늘어가는 곳이고 땅값이 상승하고 있는 곳인데 이 가격이 반가격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가격으로 하락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 땅에 붙어있는 지적법상 도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허가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이 도로는 마을 안길로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 자, 감정 가격을 보시면 1억 1,300인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4,700만 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 보니까 감정 가격이 1억 얼마인데도 9,700만 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 4,700만 원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면 감정가에 4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건물은 상태가 그다지 나쁘지도 않고 누구든지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까지 여기서 거주했을 만큼 상태가 좋아 보이는 그러한 건물이 있는데 단 건물은 매각 재고 무허가 건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도 물건을 보시면 땅만 331제곱미터입니다. 감정 가격이 얼마로 나와 있죠? 이거 보면 1억 1,300만 원 나와 있죠. 보면 여기 보시면 요게 집 땅이고
이렇게 집인데 여기는 낮고 이쪽 도로 있는 쪽은 높아갖고 이 앞에 이 밭 있는 쪽으로는 축대를 쌓아서 조금 높게 해서 평지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지적도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는 도로로 되는데 이게 도로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현황은 도로가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도로로 돼 있고 여기는 도로로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현황 도로는 이게 도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땅에 직접적으로 도로가 돼 있지는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건축법상 도로는 여기만 도로지 앞뒤는 전부 다 도로가 아니에요. 요것만 도로인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이 집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에 도로가 없던 것을 건축선 후퇴에 의해서 도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허가를 내줄 때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를 제가 1월 17일 날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마을 안길에 있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곳에 건축허가를 출입에 지장이 없어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건축선 후퇴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한 법을 상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하여튼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집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장이 이렇게 많죠. 장독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장독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장독이 많다는 얘기는 얼마 전까지는 그대로 썼던 집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 보니까 축대가 있고 여기 뭐야 운동기가 있고 요 집이 있고 여기 있는 포장이 돼 있는 이 현황도로가 있죠. 포장이 돼 있는데 포장이 돼 있는 현황도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도로를 누가 관리하느냐?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배수로나 수도를 그대로 쓰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보게끔 되면 가장 핵심인데 여기 보시면 도로를 잘라서 배수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잔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체는 이거는 마을 안길로 실질적으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집에 바로 맞은편 집이 있거든요. 요 집에 제가 보면 이 집에 허가를 내면서 이런 걸 잘라준 것 같아요. 잘라서 도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 보게끔 되면 여기 정식으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맞은편 집에. 그리고 거기 보면 요 앞에 도로가 돼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 도로가 이 표시된 것이 우리 맞은편 집에 있는 것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화성에 지금 42%까지 떨어진 땅이 건물도 쓸만하지만은 땅 자체에도 건축허가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땅이 벌써 100평인데 화성에 있는 계획관리지구의 땅에 도로변 옆에 붙어있는 건축허가 나는 땅 자체가 평당 지금 4,200만 원은 40만 원 선으로 하락한 거 아닙니까?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한번 추천을 하고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이런 제기인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건물 주인이 없기 때문에 건물 주인한테다가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내놔라고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낙찰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마을에 가셔서 이장이나 누구한테 가서 집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재산세를 누구 이름으로 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해서 그 사람에게 그 건물을 무허가 건물이라도 내 이름으로 넘겨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마을 안길이고 이 중요한 이 넓은 도로 옆에 이렇게 집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화성시 건축조례에 보면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되어 있는 도로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등기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제3자한테 팔 수가 쉽게 재가격을 받고 팔 수가 있으니까 미등기 건물을 매매해서 그 사람하고 계약서를 써서 내가 내 이름으로 취등록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게끔 되면 그러면 그 건물이 내 걸로 되고 땅과 건물을 하나의 주인으로 만들어 미등기 건물이라도 하나의 주인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 하는 것이 이 제일 첫 번째 제가 추천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내년 되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한다고 얘기가 있는데, 무허가 건물은 불법 건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양성화하는 얘기는 건축법엔 다 맞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거는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평상시에도 무허가 건물은 양성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했을 때 내가 돈이 더 생기느냐, 수익이 더 생기느냐, 아니면 무허가 건물대로 그대로 매매하는 것이 더 수익이 생기냐에 따라서 양성화를 시킬 수도 있고 양성화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보게끔 되면, 자, 보시면 한 사람이죠. 누구? 한 사람이고 강제경매 결정이죠. 강제경매 결정이고, 여기 보시면 근저당 설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6천만 원 정도의 빚이다 청구했기 때문에 지금쯤 한 7천만 원 정도쯤 됐을 텐데, 여기에 있는 주인이 지금 우리가 4천만 원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취하시키지는 않고, 건물 주인이 내 땅을 다시 사겠다고 할 확률은 높지는 않지만 일부는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가장 좋은 것이, 내가 낙찰을 받고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건물과 땅을 하나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다 팔자 하는 것이, 건물만 제 걸로 만들게끔 되면 이 땅값 가격이 약 1억 정도인데 건물은 그냥 준 걸로 하고 8, 9천 정도로 땅 가격을 조금만 낮춰가지고 건물과 포함해서 같이 매도하게끔 되면 그 수익은 상당히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황 점유자 분석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여기에 전입자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12쪽입니다. 교재. 이 물건은 파주시 월록면에 있는 것인데, 근린 주택이 있기 때문에 1층은 세를 줄 수가 있어서 월세를 받을 수가 있고 2층은 주거용 건물로 쓸 수가 있는 전형적인, 그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주택에서 2층에서 거주하면서 1층에 월세를 받을 수 있게끔 가장 좋은 물건 중에 하나가 이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2024-79407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전입자 대항력 없습니다. 감정 가격이 9억 4,300만 원인데 지금 4억 6천만 원까지 하락을 했고, 1층은 근린시설이고 2층은 주택입니다. 여기 주인이 2011년, 제가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2011년에 매입을 했는데 2019년도부터 갑자기 경제적이 나빠졌는지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물건이고, 이렇게 여기에 보면 여기 땅이 있고 앞에 있는 도로가 있는 겁니다. 자,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죠. 이렇게 근린생활지역인데, 제가 로드뷰로 봤을 때 여기 세븐일레븐으로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위에 주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뭐냐면 파주시 LC 산업단지 있는데 입구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곳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왜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을까? 이게 조금만 하락하든지 이게 내놓으면 그냥 팔릴 수 있는 문제고 뭐고, 세를 들어가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했는가 봤더니,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던 것이 4번이나 나왔다 취하가 됐더구만. 그러니까 경매가 나오는데 누가 세를 들어오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세도 들어오지 않고, 세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월세도 못 들어오다 보니까 또 대출해준 그 농협에서 경매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억지로 다시 그걸 취하를 시켰다가 지금은 겨우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다시 경매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고 의심을 품고, 이거를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는데도 이것이 낙찰이 되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현장을 가서 직접 보시고 주변 상황이나 월세를 얼마를 줄 수 있는가만 보시고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낙찰을 받고, 이게 지금 대출을 받았던 것이 얼마였죠? 보면 여기 얼마죠? 6억 6천을 낙찰 대출을 받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4억 얼마에 낙찰 받아가지고 2억만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월세 주는 데는 그거 갚아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건 특수경매 물건은 아니지만은 근린 주택으로 아주 상당히 쓸만하다는 생각에 들어서 질르지 않고 낙찰을 받으면은 일반적으로 한 몇 억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월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고, 위층에서 그 주택도 월세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주택에서 거주할 수도 있겠죠, 보면. 그런 의미에서 괜찮을 것 같다 했는데, 이것이 자체는 뭐냐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거고, 두 번째는 파주의 LC 단지 옆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상가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겁니다. 현장 점유자 분석을 보게끔 되면 여기 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보면 누구가 있죠? 여기 보면 김 누구 있는데 그 권리 분석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이 세 번째 물건은 제가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하락을 해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아도 낙찰을 받기는 조금 좀 경쟁이 좀 심했기 때문에 좀 높게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차라리 최저가 격으로 낙찰을 받는 것이, 나 혼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추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공장입니다. 공장인데 여기 보면 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이고 월세가 745만 원 나오는 걸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745만 원 나오는 것은 조금 좀 잘못 조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믿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 이게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낙찰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폐기물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 수강생 중에서 공장을 갖고 있어서 임대를 줬는데, 그 임대를 받은 사람이 폐기물만 잔뜩 쌓아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소송을 하고 찾게끔 다 하게끔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알게끔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핵심이 이겁니다. 여기에 전입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세입자 중에서 한 명은 대항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항력 있는 사람이 2천만 원 보증금에 500만 원을 낸 걸로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가짜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750만 원이 된 거고, 그러니까 월세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0만 원 정도쯤 들어오는 것이지, 700이라는 얘기는 500은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대항력을 가짜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 하고 사실 의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낙찰 받지 않습니까? 낙찰 받고 잔금 내죠. 잔금 내면 제일 먼저 제가 이 추천한 이유는 여기에 세입자들이 있죠. 전입자들 다 조사했죠. 원래는 폐기물이 있으면 폐기물을 만드는 사람이 처리해야 되죠. 폐기물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은, 제가 저한테 부탁했던 사람은 세를 들어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폐기물을 버린 사람을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월세를 3천만 원에 300만 원을 받는다고 월세를 해서 계약을 해놓고, 그놈이 한 1년 동안에 그 공장에다가 폐기물을 잔뜩 받아서 쌓아놓고 도망가 버린 거야. 도망간 거를
잡지를 못하다 보니까 공장 주인이 다 물어줘야 된다 보니까 그거를 형사 고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폐기물을 처리하던 갖다 놨던 데를 지금 고소하고 소송하고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폐기물을 갖다 놓은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폐기물을 운반했던 운반 자체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하신다고 할 때는 낙찰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먼저 한다고요? 거기에 전입자로 있는 애들을 먼저 무조건 다 형사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고소를 했기 때문에 폐기물을 누가 언제 얼마큼 어떻게 버렸는지가 다 나오게끔 되고 그 자체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 건데 제가 왜 이거를 그 사람이 판결이 나고 났어도 알았어 난 내가 잘못했어 그럼 나 한 6개월 가서 사를게 나 돈 없어 하면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폐기물 처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 여기 폐기물을 버린 사람은 감옥소에 가고 처리는 누가 해야 돼요? 낙찰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위험성이 있는데 제가 왜 추천하냐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먼저 번에 그 우리 수강생 중에서 부탁을 해서 그 사람 도와주는 바람에 처리해 본 거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 자체도 같이 압류를 해갖고 그 허가권만 해도 한 3억 4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을 낙찰을 받은 것이 허가권을 폐기물 처리하는 허가권을 낙찰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폐기물을 여기 처리한 그 공장 자체도 공소를 같이 해서 만약의 경우에 자빠진다고 그러면은 그 허가증 자체도 같이 갈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땅이 여기 보면은 2,000평이에요. 건물은 보게끔 되면 약 230평인데 땅은 상당히 넓고 건물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폐기물만 다 처리를 하더라도 땅만 가지고도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아산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제가 추천한 겁니다. 감정 가격이 지금 얼마였죠? 보면 2억 6,700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지죠? 12억까지 26억이 지금 12억이라고 하락을 했는데 여기 보면 토지가 얼마였냐면 19억입니다. 19억이 지금 12억으로 하락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땅이 이렇게 넓고 여기 가운데가 공장이 하나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방이 폐기물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도 뭐가 있죠? 이렇게 폐기물 쌓였죠. 여기도 보면 뭐가 쌓였죠? 폐기물 쌓였죠. 여기도 폐기물 쌓였잖아 이렇게. 그런데 여기도 뭐 있죠? 공장 안에 있는 거. 공장 안에 있는 거죠 이게. 공장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새들은 사람이 참 여러 명이더라고. 그래서 왜 새들은 사람이 여러 명인가 했더니 이렇게 사무실도 여러 개를 만들어놨어. 그래갖고 이렇게 전부 다 폐기물이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낙찰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폐기물 처리 못해요. 다만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소를 해서 형사 고소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은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건 둘 중에 하나를 보고 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다. 한 번 하락하게끔 되면은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다시 덤비는데 아셔야 될 일이 돈이 지금 이렇게 몇 억씩 생기는 거는 강남 테헤란로에 저 말고도 이런 것만 골라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돈 얼마 되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실력자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보다 제가 더 실력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실력도 있고 돈을 내주는 뒤에 자금난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전철 타고 왔지만은 거기에 테헤란로에서 그 하시는 분들은 외제차 타고 다녀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면 저는 이런 거를 강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강의 안 한다 차이뿐이에요. 아는 것은 그 사람들이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한 번 더 떨어지면 그 사람들도 이런 방법은 알기 때문에 좀 더 높게 써야지 낙찰 받는다 그러면 지금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저는 그냥 추천을 했고 이번에 들어가든지 다음번에 들어가든지는 여러분이
결심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낙찰을 받고 여기에 폐기물이 쌓이는데 폐기물을 쌓아놓은 사람들을 형사 고소할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투자하자. 만약에 이 경우에 여기에 세입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비어있고 폐기물 쌓여있다 하면 제가 이 추천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세입자들이 다 있는데 한두 명도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 명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고 맨 끝에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항력이 있는데 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죠? 지금 2천만 원에 얼마죠? 500만 원이죠. 이게 내가 보기에는 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2천만 원이 500만 원. 월세를 2천만 원에 500만 원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그 공장 운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명이 현황 조사로 다 나와 있고 법원에서 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 중에는 누가 얼만큼 폐기물을 버렸는지는 형사 고소하게끔 되면 다 나오게끔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넘길 수 있는데 제가 딱 하나 걱정하는 건 그래 내가 버렸다. 그래 알았어. 나 감옥도 들어갈게. 마음대로 해. 이거 참 BJR로 나오면은 그때는 또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도 한번 확인해보고 폐기물이 산업 폐기물일 수도 있고 건축 폐기물일 수도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 제가 우리 그 수강생이 치우는데 제가 보니까 한 600톤인가 700톤 치우는데 한 1억 얼마가 먹히더라고요. 1억 얼마가 먹혔는데 제가 보면 이거를 뭐 한 10억을 싸게 산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폐기물을 치운다고 하더라도 1억 정도 주고 치운다고 했을 때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뭐 최악의 경우인데 뱉자라 그래 했을 때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거 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기서 재의심해 볼 것이 감정 가격이 토지가 19억이라고 그러면은 2,000평인데 19억이라고 하면은 1,000평에 9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평당 약 10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쳤다는 얘기인데 그 가격이 정확하게 거래가 되는 가격인가 그것만 더 다시 확인해 보는 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가보시고 현장 답사를 저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 현장 답사를 가보시게끔 되면은 가보니까 어떻습니다 하고 한번 저희 문자로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현황 점유관계 조사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그 세입자들이 전부 다 점유하고 있는 것이 나오게끔 됩니다. 네 번째 물건입니다. 이것도 공장입니다. 부천지방법원 2024 52180으로 임의경 내고 김포시 대건면에 토지가 944평, 건물은 122평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입자가 있는데 공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들인데 그 외국인들은 전입이 돼 있는 거는 나와 있지만 현재는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단층짜리가 있고 2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은 공장 용지가 있고 임야, 도로를 쓰는 임야가 있는데 공장 용지만 보면 감정 가격이 얼마나 하면 22억입니다. 여기 보시면 22억인데 여기 보면 얼마로 나와 있죠? 16억까지 하락을 했죠. 16억인데 지금 땅 가격만 해도 22억인 겁니다. 이렇게 요 앞에 요거 있는 임야로 있고 현황 도로로 쓰고 있고 여기 이렇게 공장이 있는 겁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근데 여기에 보면 항공사진 2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정평가에서만 하나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사진 옛날에 찍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붕을 합쳐가지고 같이 하나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앞에도 건물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건 항공사진이 옛날 몇 년 전이기 때문에 현재 감정평가하고 한 거로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건물이 있고 천막이 있고 이렇게 창고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로 돼 있고 기준 권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 제일 빠른 것이 중소기업은행에서
14억으로 돼 있고 여기 뭘로 돼 있죠? 유동화 전문회사로 넘어가 있죠. 유동화 전문회사로 넘어갔다는 얘기 이건 MPL도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MPL로 사는 것을 봐서 우리가 이 MPL로 할 때는 가격을 최저 가격과 먼저 가격의 중간 가격 이하로 협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억지로 MPL로 매입을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부동산 투자 마술사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에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없는 파일된 자료를 이 블로그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로그에서는 제가 보도 자료가 있고 소송 자료가 이렇게 있어서 소송 자료에 들어가게끔 되면 소송했던 판결물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있고 그 다음에 보도 자료에 보면 그때그때 농림축산식품부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거기로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 자료를 다운받고 싶다 하실 때는 블로그에 이게 가입을 하시게끔 되면은 그 제가 블로그에다 뭘 올리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뭐뭐 올렸다고 문자가 갈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 들어오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가 있죠? 여기 이 보도 자료 있죠. 그다음에 경매 소송 사례가 있죠. 경매 소송 사례들은 소송 사례 들어갔던 판결문이나 이런 것이 다 있고 보도 자료를 들어가게끔 되면 이 보도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도 자료는 파일로 만들어놨고 여기 이 현재 경매 소송 사례는 캡처를 해서 올려놨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나게끔 되면 다시 그 소송 사례를 다 정리하게끔 되면은 파일로 다시 올려놓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송을 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했던 내용을 알게끔 되려면은 동영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 여기로 들어가서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 물건도 제가 보면 상당히 괜찮은 물건으로 보고 소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속전속결로 낼 수 있다고 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이런 물건이에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천지방법원 2024-47812 주택의 지분 강제경매 11분의 2 지분 강제경매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강제경매 청구 금액이 얼마죠 지금? 81만 9천 원이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800 얼마? 819만 819만 원이? 여기는 819만 원. 819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여기에 있는 그 살고 있는 당사자가 빚을 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가 없냐면 모친하고 둘이서 이걸 거주하고 있어요. 모친 지분도 있고 이분도 살고 있는 당사자 있는데 같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엄마를 모시고 거주하시는 분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면은 제일 확률이 높은 것이 8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취하시키는 겁니다. 제일 작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자기라는 왜 취하가 되냐면은 다른 형제가 빚을 졌다 그러면 그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형제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으면서 내 빚인데 내 빚이 800만 원이라면은 내가 엄마 모시고 그 자리에서 그 집에서 계속 살려면 내가 800만 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취하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이런 거예요. 공유자 들어올 수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아니 800만 원을 가지고 취하를 시켜야지 공유자 우선 매수로 자기가 3,6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3,600만 원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엄마가 3,600만 원을 투자하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장 뭐라 했죠? 취하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자 보십시다. 제가
먼저 주에 특수경매 강의했죠. 특수경매 강의할 때 제일 먼저 제가 설명드린 것이 뭐랬죠? 지분을 했죠. 그러면 제가 지분 강의할 때 항상 제가 뭐냐면 지르지 말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질러야 될 때도 있다고 얘기했죠. 언제예요? 그게 언제예요? 내가 잔금 낼 필요가 없을 때. 잔금 낼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거를 5천만 원을 쓰고 6천만 원을 쓰든지 5천만 원을 쓰든지 4천만 원을 쓰든지 잔금을 안 낸다고는 안 내는데 5천만 원을 쓰는 게 좋아요? 6천만 원을 쓰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럴 확률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는 확률이에요. 자, 한번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층으로 돼 있고 도로 대지가 있죠. 1층 집에 도로 한 필지, 대지 한 필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필지가 있고 여기 뭐야? 도로로 된 것이 한 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뭐죠? 계획관리 지역이죠. 이렇게 단층집이 지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명의, 이보 누구, 이상의, 이경의, 이차 이렇게 되는데 차 누구가 보면 모친이죠. 보면 41년생. 그리고 이상이가 누구예요? 경매 당사자죠. 그러니까 이분하고 두 명이 이 집에서 건조하고 나머지는 상속받았지만은 여기서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라는 뜻입니다. 당사자가 여기 계속해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보면 우리 지분을 사든지 아니면 취하시키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돈을 가장 적게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800만 원 들여서 취하시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는 낙찰 이명희 명의로 2,600만 원 들었네요. 이명희 다른 사람으로 돼 있는 것은 그 보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명이 아니라 전부 다 상속받기 전서부터 전부 다가 설정이 돼 있는데 그거는 보면 얼마죠? 2,600만 원이니까 그건 다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지분권자 전부 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대항력 있는 인도 명령이 누구가 있죠? 보면 여기 보면 김 누구가 있고 여기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오. 소유자 누구의 모친 차 누구가 건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누구와 모친 둘이서 이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여기 뭐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여기 누구의 자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거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아마 취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찰 보증금만을 가지고 마련해서 입찰에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기다리면은 아마 연락이 오면은 취하를 시켜달라고 동의서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은 몇백만 원 받고 취하 동의를 해주면은 잔금 낼 일도 없이 등기 이전할 일도 없이 취등록세 낼 일도 없이 그냥 끝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째 물건입니다. 이건 부산에 있는 아파트인데 참 이럴 수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지방법원 2024-1032 25평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나온 겁니다. 지분도 아니고 건물 계획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반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감정 가격이 얼마 있었죠? 2억 9천인데 1억 4,2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2억 9,100에서 2억 300이 들어서 1억 4,200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얼마였냐면 이자 가격을 넘겨서 2억 1천에 누군가 낙찰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 거래는 이 아파트의 감정 가격보다는 조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 2차 때 낙찰을 받지 않고 3차 때 2차를 살짝 넘겨서 낙찰을 받아서 낙찰을 받았는데 뭐가 났죠? 불허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에
불허가 날 일이 없는데 왜 불허가 났나고 봤더니 이 사람이 여기 이 채무자가 신청을 했더만 뭐라고요?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제출했더구만. 이게 다시 말하면 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소송을 해서 이의 신청을 하다 보니까 낙찰을 받았는데 뭐야? 불허가를 내고 그 소송한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했는데 봤더니 정지 신청을 했는데 경매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다시 판결이 났다 보니까 다시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먼저 번에도 보게끔 되면 1등이 2억 1천 썼고 1등이 지금 얼마를 썼죠? 1억 9,800을 썼는데 이렇게 불허가 나거나 미납을 하게끔 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의심을 하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입찰에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제가 추천했는데 여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들어가라는 건 아니에요. 이 동영상으로 우리 부산이나 대구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채무자 점이고 조사된 임차 내역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분석상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인데 소유자가 강제경매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가 그래서 불허가 났다가 다시 판결이 나다 보니까 다시 재경매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매주 둘째 금요일 날과 네 번째 금요일 날 추천 물건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내년이죠. 1월 달에 첫째 번 강의가 끝나고 두 번째 주 금요일 날 강의가 끝나고 세 번째 주 토요일 날에는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의 특강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 주 네 번째의 금요일 날에는 제가 이렇게 추천 물건 강의하는 것을 무료 공개 강의로 전부 다 와서 제가 추천 물건 강의를 어떤 강의를 어떻게 하는가를 들어보게끔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면은 26년 1월 23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무료 공개 강의 한다는 것을 알려서 같이 한번 와서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가 자신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1월 17일 날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도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 저 아시는 분은 제가 옛날에 건축업을 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 경매 강의를 하기 전서부터 김영삼 정부에서 농지의 거래를 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개인주택을 상당히 많이 지어줬고 그때 전원주택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부탁하는 것이 나도 짓고 싶은데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데 당신이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만들면서 허가만 받아주면 내가 당신한테 건설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는 걸 서비스로 해주면서 공사했던 적이 많다 보니까 제가 경매 강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본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보는 걸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IMF가 나면서 제가 경매 강의에 하는 걸로 만들어졌고 그때 경매 강의에서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적법상 도로가 없고 가격이 하락하는 토지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제가 건축법상 도로가 이런 거고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이런 조건, 반드시 건축법에 의한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어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걸 알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를 시작한 건데, 이번 17일 날에는 그 강의를 할 거고 23일 날에는 추천 물건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은 아마 강의가 예전보다는 조금 빨리 끝날 것인데, 제가 이 해보니까 연말이 돼가지고 경매 물건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에. 그리고 공매 물건도 봤더니 연말에 진행하지 않고 연초석 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때보다 물건이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2개는 오래간만에 농지도 좀 골랐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강의가 빨리 끝날 수 있지만 아마 1월 달에부터는 더 좋은 물건을 더 가지고 고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